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겨우 20%의 턱걸이하는 수준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실패 그리고 계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보고도 없죠. 그리고 역시 인적 쇄신과 변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저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 보시면 반 이재명만 외친 국민의힘의 성적표. 자, 제목 보시듯이 지난 3년 내내 이재명은 안 돼만 외치다가 정권 교체 당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반 이재명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성적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시면 저렇습니다.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3%, 두 당의 격차가 무려 20%포인트 차이입니다. 물론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1%였는데 이번 주에는 2%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느냐? 자, 어제 충격적인 NBS 여론조사가 있었죠. 국민의힘이 겨우 20%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 두 당의 격차가 무려 25% 차이. 자, 이 차이는 최근 5년에 있었던 모든 여론조사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니 좀 더 망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아일보 칼럼 한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직후 지도부가 와해됐다. 비대위원장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의 총사퇴로 지도부의 기능은 상실했다. 국민에게 목소리를 낼 당 지도부 역할은 사실상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원내 대책회의를 보면 이재명 얘기만 한다. 자, 새 원내 지도부는 17일 첫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20번 언급했다. 이화영 조국 사면론은 이 대통령 당선 밀십 야합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재명식 경제학으로 현금을 살포하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전철. 자,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식이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크게 틀린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 자, 문제는 메시지 대부분에 이 대통령만 있고 국민의힘은 없다는 점이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어떤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건지에 대한 메시지 없이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20일 두 번째 회의, 24일 세 번째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의 원내대책 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이름은 59번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기승전 이재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느냐라고 비아냥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자, 이게 최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내내, 아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집권 세력인 여당일 때도 그냥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내내 공격하고 이재명만 공격하다가 결국 계엄의 탄핵에 이렇게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모습이라니 정말 혀를 차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보시면 민주당은 행정 권력과 입법부 과반을 차지하고 보수정당은 백석 남짓 소수 야당이 된 건 5년 전 이맘때와 꼭 같다. 하지만 당시 총선 패배 뒤에 새로 들어선 지도부는 메시지의 주어를 문재인으로만 두진 않았다. 2020년 6월 김종인 비대위 첫 회의에서는 문재인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데이터청 설립,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 문제 의제화 등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저출생 얘기를 얘기했고 총선 패배 반성문을 썼고 혁신을 약속했다. 당시 주호영 원내 지도부 회의도 비슷했다. 이런 시절도 있었군요. 이게 불과 5년 전의 모습입니다. 3년 전에
이준석, 정말 새로운 이 세대 교체를 내건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정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로부터 연거푸 3번의 큰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런 이준석을 쫓아낸 이후의 국민의힘 정말 요지경 요 모양이죠. 자, 그때도 당내에서는 소수야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 대신 실현할 수단도 없는 정책 얘기만 하고 자아 비판만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보수 정당의 정책을 강조하고 혁신을 얘기하자 민심이 반응했다. 이듬해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대선 승리는 스스로 거듭나려는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시절의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 이준석 간판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도 이 국민의힘이 먹혔다라는 건데 대체 그 모습 어디 가고 도로 TK당 영남당이 되어서는 정말 계엄과 음모론과 광장 세력과 한몸이 된 이런 모습이니 무슨 힘이 나겠으며 이들이 반 이재명을 외친들 그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대선에 지고도 3주 내내 당 쇄신 대신 이 대통령만 얘기하던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지표 조사, 제가 언급한 N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자, 이쯤 되면 이번 대선에서 진 게 이 대통령을 더 열심히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도 되지 않았나? 아직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자, 지금 국민의힘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성이 없죠. 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까요? 네, 그 엄청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계엄을 계몽령이라 외쳤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전한길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도 국회에 몇 번씩이나 불러서 이 부정선거 주장에 판을 깔아줬던 국민의힘 계엄에 반성해야 되고 음모론에 반성해야 되고 또 지난 대선 실패에 대해서 그 후보 교체라는 막장극을 펼쳤던 그 대선 실패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고개 숙여야죠. 왜 안 합니까? 두 번째 뭐가 없느냐? 실패에 대한 분석과 보고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공당이라면 대체 왜 대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철저히 분석을 해야 나아갈 방향이 보이죠. 지금 지난 총선에 대한 이 백서도 완전히 엉터리였는데 이번 대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 분석, 보고 지금 아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없느냐? 인적 쇄신, 변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인적 쇄신부터 해야죠. 지금 TK, 영남당, 원내대표 이런 사람으로 뽑아놓고 지금 어떻게든 한동훈 배신자 촬영. 이준석에 대해서도 배신자다. 안철수 배신자다. 한동훈 배신자다. 과거 유승민 배신자다. 배신자 타령만 하면서 새로운 인물 등장하는 것 완전히 포비아 수준으로 반대하면서 무슨 집단 지도부 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TK 영남당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무슨 인적 쇄신입니까? 인적 쇄신이 되어야죠. 그리고 지도부 바꾸기 전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게다가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방송의 패널로 나와서 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부터 못하게 막아야죠. 지난 대선 이 탄핵 국면에서 계몽령을 외쳤던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던 이 의원들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격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들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더 싫어서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혀 통제도 안 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국민의힘, 더 철저히 망해야 된다. 지지율이 저는 지금보다 더 곤두박질 쳐야 그나마 조금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